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성민입니다. 최근 가평군이 행복가치에 집중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시장과 창업 기능을 융합한 건물을 신축해 관광객 유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가평군은 12월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전통시장 복합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은요, 교동도 토지 매물과 가평군 대성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두 가지 매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이나 070-445-0100번으로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서울 지역은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과 수도권, 또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와 서울 양극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양극화에 또 양극화, 또 초양극화가 벌어지는데요. 이제 강남과 강북이 또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강남과 강북의 그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는 새 아파트, 다시 말하면 신축 아파트와 옛날 아파트의 양극화입니다. 자, 강남의 옛날 아파트 예를 들어서요, 25억이 7억이라면 새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옛날 아파트가 7억이니 같은 강남권에 있는 단지라 보면 같이 붙었다고 한다면 새 아파트 해야 7억이라면 9억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건요, 옛날 아파트가 7억이라면 새 아파트는 20억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옛날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와 신의 대충돌이 일어났다. 자,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요, 이게 빅뱅이죠, 빅뱅. 대충돌. 행성 간의 대충돌이 아니라 부동산의 아파트에 있어서 구와 신의 행성의 대충돌로 인해서 이 충돌이 구를 깨트리는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는 구식 아파트, 다시 말하면 재건축 연한이 됐다 한들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니 이런 가치 없는 것에 투자를 할 리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그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은, 자, 이제는 문재인 정부 4년 남았지 않습니까? 자, 4년 동안은 철옹성처럼 깨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투자 가치 있을까요? 그것도 옛날 아파트 재건축할 수도 없는데요. 자, 이제 신축 아파트만 더 오른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018년도 25평이 평당 1억이 깨지면서 25억이 나온다고 대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개포 8단지 재건축 단지죠. 일반 분양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으로 나왔죠. 자, 26평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경상도 계신 분들, 전라도에 계신 분들 기절할까 봐 제가 무섭습니다. 11억입니다. 11억. 제가 대기업 100년 다녀도 11억 벌 수 있을까요? 제가 10년 다녔더니 4천만 원 모았습니다. 자, 대기업만 전 다녔거든요. 30년 동안. 자, 10년 동안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11억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도대체요. 예? 어떤 분이요? 예. 100년 다녀야 4억 버는 겁니다. 4억이요. 100년 제가 근무해서 4억 법니다. 네. 그냥 제가 허접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대기업은 제가 H하고요, SK라고요. 거기 하는 다 다녀봤어요. 자, 그런데 정답 나왔습니다. 26평에 11억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26평. 근데 이게 분양가예요. 분양가, 원가죠, 원가. 자, 원가에 10억이 나왔다면 입주 시점에는 얼마까지 갈 거냐? 이미 검증이 됐죠. 개포 8단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개포 2단지 지금 분양권이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19년 2월에 아직도 입주하려면 1년이 남았어요. 근데 호가가 19억이에요. 입주하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25평 아파트가. 제가 예언해 본데 최소 22억은 넘어갈 것이다. 자, 이런 양극화가 초초양극화죠. 영원히 3대가 걸쳐도 이런 아파트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일반 분양 특별 공급했습니다. 일반 분양 됐고 특별 공급도 했습니다. 11억에 이것을 청약 통장을 넣는 사람이 실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실수요자일까요? 예, 우리 아나운서님은 11억이 만약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넣는다면 이게 실수요자로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다고 봐요. 11억을 들고 아파트를 한다? 그럼요. 예, 이건 실수요자가 아니죠. 근데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제가 말한 11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도대체 경쟁 대수는 얼마가 되는지 경쟁률을 한번 보시자고요. 정부가 아무리 눌러도 이 경쟁률, 정부가 원하는 경쟁률이 있습니다. 평균 5대1이거든요. 자, 5대1. 제가 평균 따져보니까 25대1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5대1에 5배를 초과한 거죠. 자, 완벽하게 규제하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규제하면 안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 투유. 한번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 사이트는 제가 했다? 아닙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분양정보 치면 나오고요. 이번에 4월 달에 나왔죠. 서울지역 어느 DH 자이 개포입니다. 여기가 바로 개포 8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률부터요. 자,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한번 볼까요? 63제곱미터죠. 26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5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몇 세대? 16세대 나왔네요. 90.69대 1이 나왔네요. 90.69대 1. 약 91대 1이네요. 자, 11억입니다. 11억. 이렇게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리도 많다 말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예. 자, 한번 그 다음을 볼게요. 똑같은 63제곱미터 T타입이네요. 4,150명이 접수했는데 37.73대 1입니다. 110명이 110가구 공급이 됐습니다. 일반 공급이요. 자, 특별 분양 아닙니다. 이건 일반 공급입니다. 자, 76제곱미터잖아요. 자, 76제곱미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몇 평? 29평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4.33대 1입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또 T타입도요. 17.42대 1이죠. 자, 이 가격 제가 보니까 13억 또는 14억 원입니다. 자, 그 밑에 84제곱미터 34평 한번 보겠습니다. 26.79대 1 얼마일까요? 14억, 15억입니다. 15억짜리입니다. 34평이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하면요. 20평밖에 안 돼요. 38, 24. 예, 그렇지 않습니까? 24평이요. 전용 면적. 자, 그런데 15억입니다. 평생 직장생활, 아니 100년 직장생활에도 살 수 있냐고요. 이게 실수요자랍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수요자.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한번 볼게요. 그 밑에요. 103제곱미터. 예, 우리 40평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7.29대 1입니다. 여기요. 자, 103제곱미터. 예, 30.14제곱미터죠. 118제곱미터. 또 볼까요? 18.67대 1이고요. 자, 이제 45평대 한번 볼게요. 45평대 22.49대 1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가격대요. 자, 가격대. 여러분 가격 보시고 또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두려움이 앞서네요. 예. 전화기 옆에 두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응급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요. 자, 63제곱미터 26평형이죠. 11억? 예, 11억 얼마죠? 120만 원이네요. 자, 그 더 비싼 것도 있죠. 11억 1,220만 원이요. 자, 한번 볼게요. 또 76제곱미터 29평이요. 13억 1,999만 원입니다. 자, 13억 2천만 원이죠.
근데 84제곱미터 34평형 14억인데 14억. 자, 이제 40평대 그 근접해 있는 거 있죠. 17억 2,700만 원이네요. 자, 근데 우리가 45평대 한번 볼까요? 45평대. 예, 45평대. 19억입니다. 19억. 실로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실수요자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수요자인지 진짜 한번 검증해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바로 개포 8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예, 우리 한번 저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볼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올라갑니다. 이 기준이요.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짓는 거는 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내면 국가가 책임지고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지고 책임 시공을 끝까지 해주거든요. 예, 서민들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 보증을 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분양하는 그 지역의 반경 2km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분양 가격보다 10% 업인 겁니다. 그럼 20평이 지금 예전에 개포 2단지는 얼마에 나왔냐면요. 제가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억 9천에 나왔어요. 그러면 9억 9천이면 1,000만 원 빠진 10억이죠. 근데 지금 11억이 나왔죠. 그게 작년 얘기예요. 재작년 얘기요. 자, 그럼 11억이면 1억이 증가했죠. 네. 지금 1억 천이 1억 천도 있지 않습니까? 네. 1억이 증가해서 그럼 정확하게 10%죠. 그럼 다음번에 나오면요. 또 10%가 업인 거죠. 그럼 26평이 다음은 12억짜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3억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 10억이 나오는. 그렇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멈춰 있냐? 이게 일반 분양 90대 1로 당첨이 됐어요. 자, 90대 1로 당첨된 사람이 원가로 11억에 팔까요? 안 팔죠. 아, 팔긴 팔겠죠. 약간 이렇게 되신 분. 네, 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런데 팔지 않죠. 자, 이게 왜 90대 1이 나왔냐? 로또니까요. 당첨만 되면 얼마나 벌 건지 여러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얼마나 벌 것 같습니까? 신문에 지금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셨습니까? 글쎄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당첨만 된다면 최소 8억입니다. 와. 8억이에요. 이게 최소 얘기입니다. 제가 개포 2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당첨된 사람이 9억 9천이었거든요. 9억 9천. 네. 예, 그때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 47대 1로였어요. 근데 지금 더 셌죠. 네. 금액이 더 비싼데 불구하고 네. 입지도 여기가 더 안 좋아요. 예, 이런동 차 끝에 붙었거든요. 개포 2단지보다 더 안 좋은데도 가격은 더 올라왔고 90대 1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19억에 호가를 형성하는 입주할 때는 22억이에요. 그러면 9억 9천에서 만약에 20억만 된다면 얼마 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 산수가 또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죠? 네. 예. 10억 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억 천. 이미 학습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여기에 뛰어든 사람, 90대 1로 접어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들은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8억? 예. 8억일까요? 자, 미니멈.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10억 이상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대출이 되냐고요. 자기 돈 현찰로 7억이 있어야 돼요. 자, 7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서민이라고 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제가 직장생활 대기업 30년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7억 있는 사람이 현찰로 7억 있는 사람이 서민일까요? 실수요자일까요? 부동산 정책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한성만 박사님과 함께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의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시기 전에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입니다. 위치는 강화군청으로부터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700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5천만 원, 대출 금액은 7천만 원으로 총 실투자액은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경기도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의 토지입니다. 박사님, 자세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교동도는요. 자,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보면요. 자,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도 섬도자죠. 섬이 육지가 됐지 않습니까? 다리를 넣어서. 또 그 옆에 성모도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교동도는 잘 모른다. 예. 예전에 교동도가요. 어떠한 개발 계획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제2개성공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은 어떠죠? 그 모든 공장이나 토지는 북쪽에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인력이, 우리 관리 인력이 가고 북한 인력이 와서 하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동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 땅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제2개성공단을 져서 북한 인력이 올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혹여나 북한과 남한이 소원한 관계, 대치 상태가 또 극해지면 또 이렇게 개성공단처럼 폐쇄할 수 있잖아요. 이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2개성공단, 그렇다면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만약에 가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장 폐쇄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런 지역으로 예전에 개발 계획이 됐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됐을 시절이 언제였냐면 예전에 우리가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됐죠. 근데 다시 어떻게 보면 참여 정부의 어떤 계승되는 정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남북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화해 무드의 기류에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떠오르면 만약에 된다면요.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주변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호재 말씀드리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2개성공단의 어떻게 보면은 전초전이죠. 전초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징조라고 합니다. 징조. 예전에 부산이나 울산에서 가스 냄새 났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가스통 열고 오토바이가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징조죠. 징조. 서울과 교동도 또 강화도에 산업도로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4월 달에 준공이거든요. 왜 건설을 할까? 여기는 산업단지도 없어요. 교동도에는. 제가 가보니까 광활한 벌판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산업도로가 교동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김포대교 가서 강화대교 있거든요. 거기부터 쫙 직선화됩니다. 이걸 왜 할까? 저는 굉장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개성 제2공단이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란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죠. 성모도 다리 놨잖아요. 성모도 무슨 의미 때문에 다리를 놓겠습니까? 성모도 가서 겨우 밥 한 끼 먹고 오는데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예? 교동도 왜 다리 왜 놓냐고요. 무슨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죠? 네. 거기 쌀농사밖에 안 져요. 그렇죠.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데 돈을 7천억 들여서 교동대교를 또 건설했어요. 2014년 7월에. 왜 짓습니까? 예.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리. 분명히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는데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 응기응교식으로 그러면 절대 돈을 못 봅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죠. 자, 기동대교 2013 7월 개통했죠. 여기에 성모도 또 달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성모대교 났죠. 또 추후에 영종도부터 어디로? 예, 강화도까지 또 달이 3차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끝났어요. 이제 3차 남았어요. 예, 동막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경제 강화 자유구역 선포돼 있지 않습니까? 이죠. 선포돼 있고요. 또 이죠. 영종도와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추후에 경제도시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 보여지는데, 자, 이미 송도, 영종도, 자, 송도 한번 보세요. 기업의 도시죠. 네. 그다음 영주는 무슨 도시요? 의료도시, 카지노의 도시. 영종도 카지노 저기 허가해줬잖아요. 네. 예, 이제 강원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강원도인데 뭐하러 갑니까? 영종도 오면 되죠. 그러면 송도 기업의 도시, 자, 영종도 카지노 의료도시, 그다음 또 강화도는요 산업 또 의료도시가 되는 겁니다. 삼각벨트를 이루는 거죠. 이제 서해안 시대가 도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매물입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네, 투자 포인트는요. 자, 서울하고 교동도 산업도로 건설 중에 있고요. 4월 준공 예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 지역은요, 대지입니다. 대지라 집도 되고, 뭐 전원주택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어서 이 매물이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본 매물은요, 풍경도 아름답지만 굉장히 친자연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보니까 제주도 같아요. 작은 제주도. 예, 근데 굉장히 큰 섬입니다. 섬모보다 더 큰 섬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고 바다 전경, 다시 말하면 바다, 저수지, 또 산도 있어요. 화계산, 또 화계사도 있고요. 교동 읍성도 있고요. 상당히 볼거리, 또 즐길거리 많이 있고요. 또 여기는 유명한 또 군이 있죠. 군, 폭군, 연산군 유배지입니다. 여기서 연산군이 돌아가셨죠. 또 그런 걸 보면 특유의 또 천혜 관광지로도 정평이 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관광지까지 위치해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매물의 가격까지 분석해 주시죠, 박사님. 예, 계획관리지역 대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고요. 위치는 광화군청 차량 5분에 속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700제곱미터고요. 매매 금액은 1억 5천입니다. 자, 예전에는 뭐 1억짜리 나왔고 1억 2천 나왔죠. 이러다 산업도로가 곧 개통이 된다니까 가격이 폭등했어요. 근데 개통이 되면요, 또 폭등하겠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2 개성공단 뭐 만약에 발표가 난다면, 예, 만약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으니까요. 난다면 이 가격 못 사겠죠. 예. 그런데 미래가치 투자를 해야죠. 그렇겠다면요. 자, 대출 금액 7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액은 8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매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입니다. 위치는 대성리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임야 662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원,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 집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매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토지입니다. 대표님, 자세한 입지여건 설명해 주시죠. 네, 입지는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인데요. 대성리 하면 또 유명한 데가 있죠. 대성리 국민 관광지가 있죠. 유원지가 바로 청평댐하고 바로 있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또 보시다시피요, 여긴 또 스키장이 또 많이 있어요. 주변에 스키장도 있고요. 또 뭐 수목원도 유명한 또 수목원이 있죠. 청평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서울하고 근교에 붙어 있는 경기도입니다. 자, 이런 지역 잘 우리가 얘기하는 땅값이 안 떨어지죠. 예, 추후에 대기업이 이런 지역에다가 개발을 한다면, 요즘 에버랜드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네. 개발이 된다면 여기 땅값은 얼마로 되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르죠. 바로 그런 지역에 선점하시라고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네, 유원시설이 잘 갖춰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매물입니다. 박사님, 주변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주변에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본 지역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접근성도 좋고 또 지방 내려가기도 편하죠. 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땅을 투자할 때는요, 서울과 경기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강원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멀어요. 지금 KTX 또 생겨가지고요. 일을 생활할 거 아니에요. 갔다 그냥 와버려요. 그렇게 장사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니,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 강원도 상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요. 자,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KTX까지요. 멋집니다. 이 지역이요. 자, 경춘선 타시고요. 또 어디로 간다? 춘천, 남춘천. 저도 예전에 춘천에서 1년 6개월 살았거든요. 호반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막국수 먹고 대성리에서 또 와서 청평에서 물놀이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 갖춘 매물입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지역은요, 대지입니다. 자, 대지고요. 전원주택 하셔도 되고요. 또는 농가주택 지으셔도 되고요. 또 본 지역, 또 편의점도 운영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이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시면요, 대지로 돼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평지죠, 평지.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셔도 좋고요. 전망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매물 가격까지 분석해 주시죠.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대지고요. 위치는 대성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자, 현재 임야 662제곱미터입니다. 임야인데 대지로 병행이 됩니다. 지금은요, 임야에서 건축, 만약에 건축 우리가 얘기하는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지로 변경 안 합니다. 왜? 투기를 한다 해서요. 자, 건축 제가 허가 신청한다면 이게 바로 대지로 바뀌는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금액 3억이고요. 대출은 1억 8천 가능하고요. 실투자요 1억 2천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매물들 다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총 두 가지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짚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인천시 강화도 교동도 토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함께해 주신 한성만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궁금증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